달라시며 무엇보다 바람만 들고 꽉 찬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예비 남편인 상수씨도 전공도 무엇도 아니면서 이 회사 들어와서 사수 쫓아다니며 하나서부터 열까지 차곡차곡 배워나간 사람으로 저 못지않게 성실하고 실속파입니다. 저는 이 예의 바르고 똑 부러진 집안의 호부 밑에 견자 별종 누나를 공격할 타이밍을 내심 재다가 뽀얀 붕어찜과 쪽쪽 젓가락만 가져다 대도 찢어지는 시래기를 국물 자작하게 한 국자 공손하게 담아드리고 예의 저답지 않게 눈을 축 내리깔고 소심하고 겁먹은 듯이 시무룩하니 연기하며 슬쩍 흘렸습니다. 실은 누님이 저보고 친정집 기둥 2개 뽑아오라고 하셨는데 걱정이 돼서 모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대체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한 지 좀 돼서 제 또래 여자보다 모은 편에 벌이가 들쑥날쑥하지만 적지 않습니다. 친정에서 살아서 생활비도 나가지 않은 데다 제가 차 말고는 사치 같은 것은 안 하는지라 그동안 모은 걸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누님이 그 말씀하셔서 가늠이 안 돼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축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 기둥까지 뽑으라시는데 우리 친정이 다른 집 기둥하고 좀 다른데 혹시 제가 누나 남편분 트럭도 사드려야 하나요? 지금 5톤 트럭 모신다고 들었는데 한 25톤 외제 추레라로 바꾸시려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대뜸 그 소리를 할 리가 없겠다 싶어서요. 저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중을 알 수가 없어서요. 확실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제가 순진한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어머니께서 살 발라 얹어드린 붕어 드시다가 깜짝 놀라신 아버지가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상수씨에게 눈으로 묻자 안 그래도 쌓인 것이 많은 이 사람이 속사포처럼 누나 이야기를 이실직고 하는데 제가 다시 들어도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자꾸 이 사람 연락처 알아낸다고 핸드폰 훔쳐가고 옆구리 꼬집고 그러는데 어떻게 버텨요. 이 사람 이야기 해줬는데 고졸이라는 소리에 꽂혀서는 노발대발 하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정간다며 얼굴만 보자 어쩌고 하는데 속았죠. 마침 이 사람도 상견례 전에 한번 배워야 예의 아니겠냐고 해서 약속 잡았는데 처음부터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누누이 얘기해줬는데 건축 설계사가 뭔지도 모르나 봐요. 만나자마자 오타박에 못 뽑냐? 잘 뽑냐? 이러더니 공사판에서 일하는 며느리 절대 반대라며 거품 물고 머리가 짧네 못생겼네 어쩐네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한 말이 기둥 2개예요. 공사판 구르는 고졸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릴 틈도 없어요. 얘기를 알아먹어야 말이 통하죠. 하도 말 같잖아서 저는 잊었는데 이 사람은 걱정이 됐나 봐요. 참 누나가 저보고도 여자 생겼다고 누나 무서운 줄 모르냐며 조만간 손봐준다고 협박했어요. 아유 그것이 또 뭐라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아가를 만나게 해. 상수 너도 참 하등도 도 만드는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일생을 속이 바싹바싹 탄다 그냥. 아가 신경 쓸 것도 없다. 너희만 좋으면 그뿐이다 아가. 우리 며느리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니 잊어버리거라. 개처럼 지지고 볶으며 우리한테 뛰어오지만 말어. 그러면 돼. 그거 사는 꼴 보면 아주 질려서 내가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너희만 연락 없이 잘 살아. 제 누나 때문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컹해 내가. 그거면 돼. 안 말해. 걔 말은 콧등으로 들을 필요 없어. 한 귀로 듣지도 말고 어느 집 개가 짖나 하고 말어. 담아둘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 아유 그것이 뭐라고 씨부린 겐지. 내가 애비로서 미안하다. 그거 여자라고 내가 회초리질을 참아 못하고 옹야옹야 봐주고 그랬다. 그래서 저려. 예비 시부모님들 반응 보아하니 집집마다 하나씩 있다는 빌런으로 어느 대회 내놔도 빠지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순진한 척 누님이 저 찍었다고 각오하라는데 일단 어머님 아버님 말씀 믿고 트럭은 혼수 리스트에서 빼겠습니다 하니 생각할수록 괴이한지 급 흥분하셔서는 하여간 어릴 때부터 엇나간 애니 말 같지 않은 소리 담아두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만 알고 있어라 하시며 창피스러워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 남편 쥐어뜯은 밉보인 상황에서 임신했다는 말에 짠한 마음에 딸이라고 고기 사 먹이는데
그 자리에서 근 7, 8인분을 뚝딱 하는 걸 보며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었을꼬. 이제야 입맛이 도나보다 하며 눈물을 닦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인 걸 알았을 적에는 사위고 사돈이고 뭐고 당신네들까지 속인 것에 어이가 없고 양심도 없이 고기가 입으로 넘어가는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바로 잡으려 해도 그렇게 엇나가더라. 우리가 그걸 참 잘못 키웠다고 가슴을 치시는데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트럭은 누님이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부풀린 것으로 기둥 2개에서 힌트를 얻어 오버한 것인데 누님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았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니 아주 없는 말은 아니었죠. 그러고 월요일 누나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저보고 수완 좋다면서 자기 없는 사이에 부모님 밖으로 빼돌려 작업하냐고 이를 드륵드륵 깔며 이야기를 하는데 말끝마다 고졸고졸하며 하는 말을 들어보니 트럭 바꿔주어야 하냐 하던 제 물음이 아주 없는 말은 아니었더라고요. 이거 웃긴 인사네? 와, 하느님이 이래서 콧구멍을 2개 뚫어주셨구나. 야, 나하고 너하고 똑같아? 어? 내 옳게 될 것이 무식하고 본데없는 고졸인 거 나 싫거든? 아, 진짜. 네가 감히 날 물고 늘어져? 나하고 넌 달라. 넌 우리 신간에 애 낳을 사람이잖아. 애 머리는 애미 닮는다는데 네 머리 닮은 게 신간에 태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트럭, 내가 사달랬니? 그냥 트럭 바꿀 때 됐고 이왕이면 크면 좋겠다 넋두리한 거 가지고 그걸 냅다 일러 바쳐? 알아들었으면 네가 혼수로 착 해오면 좀 좋아. 내가 사달라고 했냐고. 그렇다는 말이었지. 그걸 우리 엄마한테 야부리를 쳐서 막아? 요거 아주 독종이네. 공부는 못한 게 잔머리는 아주 노벨상감이네. 그래, 못 뽑은 돈으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더러워서 니들 결혼하건 상견내건 관심 안 둘 테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저도 이판사판 함정을 팠습니다. 물론 시댁 어른들 말씀처럼 상견례나 결혼식에 누님이 안 오셔도 좋지만 굳이 온데도 저는 맞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내가 이래요 하기 전에 본인 눈으로 분위기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 저에게 고졸이니 뭐니 깔아뭉개며 트럭 받쳐라 하는 소리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으로 곧 있을 상견례에 반드시 누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저 역시 살살 누님을 자극하며 연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누님 상견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긴 상견례 장소 잡고 상수씨하고 딱 3가족만 만나서 보려고 했어요. 지금 이웃말 나오는 누나분까지 굳이 해야 하나 싶어서 좀 그렇잖아요. 매형과 같이 오실 분위기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결혼할 즈음 진짜 이혼할지도 모른대서 솔직히 안 오셨으면 하긴 했지만 이건 마음뿐이지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더니 진짜로 오지 말라고 하셨구나. 괜시리 입방정 떨어서 좋은 자리 망치실까 싶으신 모양이에요. 하긴 저희도 누님 상황이 좀 간당간당하니까 좀 그래요. 남자가 거기 쥐 뜯기고 트럭 사준다고 풀리겠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누님 말은 뒤에 붙은 똥 부스러기만도 못하니 무시하라고. 아, 물론 똥 부스러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거랑 비슷하게요. 전 무식한 고졸이라 이해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씀이시구나 하고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셨죠? 뭐? 수준 같은 고졸이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말라시더라고요. 미친 멍멍이가 진나보다 무시하라고. 지 남편 쥐뜨는 미친 멍멍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과장 보태고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러셨어요? 대박이다 이 언니. 아, 수준 맞는 누나분 만나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그런 기념으로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얘기하죠. 저도 대학 다닌 것처럼 교양 있게 보이려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대학 졸업자들도 공사판에 인부로 나와서 저도 기 안 죽으려고 나름 배운 척 있는 척 한다고 엄청 신경 쓰거든요. 오신 김에 같이 밥이나 먹고 갈래요? 저기 한박집 반찬도 잘 나오고 엄청 좋아요. 나 가면 계란 후라이 공짜인데 가서 보리밥에 청국장에 싹싹 비벼서 한 양재기 때리고 가실래요? 어디 들릴 데 없으시면 막걸리 한 탁배기 입가심으로 툭 털고 저기 휴게소에서 눈 붙이고 가셔도 돼요. 어차피 아재들 다 일 나가서 오늘 널널해요. 솔직히 상견례 오지 말라는 거 마음 상해할 것도 없어요.
내가 거기 시차를 봤는데 상견례 장소로 잡은 곳 각 잡고 얌전 떨러가는 데라 재미없어요. 상수리가 거기 좋다는데 전 별로. 음식도 접시에 딱 한 젓가락씩 나오는데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짱나요. 오늘 딱 언니 좋아하실 걸로 풀코스로 쏠 테니깐 저랑 같이 먹방이나 찍으러 다닐까요? 생간에 천엽에 소금 푹 찍어서 질겅질겅 씹는 맛 아시죠? 캬, 거기에 소주 한 잔 걸치고 낮잠 한 소끔 땡기고요. 아, 우리 상수리는 입이 어찌나 대학생 입인지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기함을 하면서 저보고 그런 거 먹냐고 되묻는 바람에 아니요 해버려서 저는 앞으로 영영 못 먹게 생겼어요. 우리 이중인생 동지하며 같이 다녀요, 형님. 네? 누님은 이런 제 연기에 깜빡 속아 그러면 그렇지 교양있는 척하더니 실체가 이거였냐며 제 포트폴리오나 건물 보고 반하신 시부모님이 똘똘하고 똑 부러졌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저의 실체를 공개할 생각에 신이 나서 돌아갔는데 참으로 세상 보는 눈이 좁은 사람 아닙니까? 대학 다닌 사람은 간 안 먹고 천엽 안 먹나요? 대학 캠퍼스에서 애들 막걸리 마시고 놀더만 누님은 대학생이 먹는 음식, 고졸자가 먹는 음식 따로 있는 줄 아나 봅니다. 제가 놀리는 것도 못 알아채고 혼자 진지해져서 쪼르르 부모님께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일러 바치느라 정신없었는데 남자친구를 상술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 누님 만나고 이후로 제가 가끔 놀리면서 쓰더라는 말에 결국 누님이 원흉으로 지목받으며 혼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나는. 우리 현주 애기 입맛이라 젤리도 신맛 나는 특정 블렌드 아니면 안 먹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 꼬실 때 편의점 여기저기 들렀어. 딱 그것만 먹어. 순댓국밥은 내가 먹고 싶어도 우리 현주 못 먹는 데서 못 가는데? 나야말로 현주 만나서 먹고픈 거 못 먹어서 힘들어. 엄마 말 나온 김에 천엽이랑 생간 좀 끊어와요. 나 어릴 적엔 가끔 해주더니 요즘은 왜 안 먹어? 소화 안 된다더니 잊었지. 말 들으니 땡기네. 일단 사서 물에 담가놔요. 내가 퇴근해서 바락바락 깨끗하게 씻을게요. 누나는 울 애기가 애드립 친 모양인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냐? 우리 현주가 그런 애라고. 털털한가 하면서도 엄청 가스락진 공주님이지. 내가 먹자 할 때는 안 먹더니만 누나하고는 먹어줄 모양인데 왜 도망쳐? 나왔대? 참네. 왜? 천엽이 왜? 뭐? 어떻다고? 예비 시부모님은 집으로 득달같이 씩씩거리며 찾아온 누나를 붙들고 세상 소탈하고 또 네 남동생이 저렇게 좋아하는 나이를 네가 왜 사사건건 찾아가 회방이냐며 혼내셨고 오죽했으면 그 아이가 네 남편 트럭 사내야 하는 거냐며 눈 그렁그렁하며 묻는 거냐 혼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길길이 날뛰는 모습이야 안 봐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너 때문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노라며 상견례는 물론이고 무조건 넌 동생 결혼 문제에 빠져있으라 혼을 내시고는 당신들 젊을 적엔 참 많이들 사다 먹었는데 갑자기 생각난다며 천엽이랑 생간 찾아 고기 끊으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러니 누님이 얌전히 있을 리가 없죠. 상견례 약속 전날까지도 남자친구 핸드폰이 딩동딩동 전화에 문자에 난리인데 상수씨가 가르쳐주지 않으니 제게 사과한다며 번호를 알아내려 한 모양인데 가르쳐줄 리가 없으니 더욱 바짝 약올라 죽을 지경인 모양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장소고 시간이고 뭐고 가르쳐주시지 않고 함구하니 회사까지 찾아와서 들러붙었지만 저 역시도 어머니 아버지께 혼나요 하고 안 가르쳐주자 처음에는 서운하다 어쩐다며 굳이 알고 싶어 하더니 나중에는 나도 고급 음식 먹고 싶어서 그래 하며 울기까지 했는데 저는 미리 아빠와 입 맞춰놨기 때문에 회사까지 찾아온 예비 시누이에게 이렇게 들들 들볶이는 것을 다 지켜보시며 특별하게 아는 척을 안 했던 상태였습니다. 거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이게 뭡니까? 어서 나가세요.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모시고 나가든지 처리하든지 해요. 거 시끄럽게 남의 업장에서 말이야. 난리통에 보다 못한 아버지가 힘을 주며 말씀하시자 누님이 또 예의 성질머리를 발동하며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얘 시누이 될 사람이라며 제3자는 빠지라고 또 그 눈 부라리기를 시전하며 아버지께 달려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아버지와 사무실 직원분들께 죄송합니다 하며 이런 누님을 붙들며 난감해하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손을 착 올리더니 결혼 엎어버리기 전에 빨랑 부르라는 불호령에 제가 못 이기는 척 장소를 말해주었습니다. 원하는 걸 기어이 얻어낸 신우는 신이 나서 나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웃겨 죽는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다들 영문을 몰라 하다가 신우이 될 사람이라는 말에 다들 상수씨 누나인 걸 안 터여서 회사에는 이 전혀 다른 남매에 대해 난데없는 출생의 비밀설까지 나오기까지 했는데 누님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단순해서 요리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저처럼 긴 시간 인생에 대해 매 순간순간 엎을까 말까, 이제라도 대입 준비할까 말까, 회사에 그냥 눌러붙어서 사장딸로 꿀이나 빨까 말까, 하다못해 이곳 자재는 프랑스 대리석으로 할까, 이집트 돌로 할까, 수많은 고민을 한 저와는 다른 백지장같이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인물이란 말이죠. 상견례 날 제가 리모델링 작업한 관광 호텔에서 서로 간의 부모님들과 만나 인사 나누고 조촐하게 6이서 식전 차 마시고 있는데 드르륵 문이 열리더니 미용실까지 다녀왔는지 한껏 멋을 내고 허리가 꽉 끼는 정장을 차려입은 누님이 한껏 얌전한 척하며 들어오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눈에서 기어이 악귀같이 따라붙은 딸이 곱지 않아 레이저 쏘면서 쳐다보시고 상수씨는 누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는데 제가 일부러 굽신거리면서 일어나 뒤에 있는 의자를 가져다가 남자친구네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서 신우 자리를 지정하고 저희 부모님이세요 하며 인사할 자리를 마련하니 귀부인인 척 얌전 떨며 우리 아버지를 마주보던 신우의 인중이 파르르르 떨리는 것이 볼만했습니다. 바로 자재 빼돌려서 건물 올렸다는 도적 같은 건축회사에서 며칠 전 한판 붙은 사람으로 사무실에 쳐들어와 나를 닥달하는 와중에도 시끄럽다는 소리에 허리에 손 얹고 적반하장 내가 누군지 아냐 시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돈의 당시 분위기상 이 사람이 그냥 직원이 아닌 것을 드디어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이내 아버지가 그 전날 제가 부탁드린 대로 자리에 앉아 심히 불편한 화나신 표정으로 앉자 신우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얼굴 여기저기가 파르르 떨리며 눈치 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쌓여진 한 3, 4분 정도 침묵 속에 있던 그 무겁고 탁한 공기 속에서 저는 방글방글 터지는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쓱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나셨고 엄마와 저도 조용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실은 누님이 회사에 찾아온 것이나 상견례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상수씨에게 말을 안 했으니 나머지는 누님에게 달린 거였는데 아버지도 설마 하고 계시다가 정말로 찾아온 것 보시고 저와 입맞춘 이유가 아니라 진지하게 안 되겠다 느끼신 터라 입을 꼭 다무신 것이 무척이나 비장한 표정이셨습니다. 엉거주춤 상수씨도 따라 일어서고 예비 시부모님도 따라 일어서며 영문을 몰라 하시는 그 와중에도 신우는 미동이 없었는데 우리가 스르르 문을 열고 나오려던 찰나에 결국 드디어 신우가 땅에 엎드려 사과를 하는데 신우가 이실직고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시부모님이 머리를 짚으시며 털썩 땅에 주저앉으시기에 제가 얼른 의자에 부축혀 앉혀드리고 마저 들었습니다. 다행히 거짓말은 안 하고 제대로 읊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거짓말할 틈도 없거니와 딱 어려운 상대를 맞닥뜨리니 누구라도 변명거리가 떠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사돈 양반이 우리 애 대학 안 나온 걸로 트집 잡는다는 소리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우리 현주 붙들고 닥달하는 것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상견례 와서 뭘 어쩌려고 회사까지 찾아와 창피를 줍니까? 우리 회사니 망정이지 남의 회사였다면 현주 얼굴이 뭐가 됩니까? 상수는 또 어떻고요? 내가 현주 애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수모당하고 현주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건 회사에서 잘리라는 소리잖아요. 말해보세요 사돈 양반. 내가 보다 처음 봤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모양이면 결혼해서는 어떨지 뻔한데 어느 부모가 딸을 내줍니까?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고 안 되겠습니다. 신우란 게 저 지경이면
굳이 남녀가 결혼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돌을 나도 소개해주고 팔아줄 테니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아는 사이로 지내자 인사하고 그쪽 부모님들께도 정중하게 인사 올렸습니다. 저는 질질 울면서 쫓아오는 상수 씨를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시댁에서도 못 잡는 나이 40 여자를 제가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사람은 그 인간을 생산한 것뿐인데 어린 나이도 아니라 늙기도 했고 이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하겠나 싶은 게 누님은 가만히 보니 시부모들이 회초리조차 부들거리며 들고 약 발라주며 오열하고 키워서 천적이 아무도 없는 상태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여자를 엎어치고 맺힐 수 없어 그만두려는 것이었는데 그 집에서 어떻게 안 건지 저녁 무렵에 상수씨 차에 실려서 얌전해진 누님이 왔습니다. 세상 순둥한 줄 알았던 예비 시부모님들이 출가 외인 딸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눈동자 굴러가는 것도 안 보이게 눈이 퉁퉁 붓고 주둥이는 부어있는 채로 와서는 돌 깔아둔 대문 밖에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우리 아빠가 본데 없는 집이라고 마음 닫으셨어요 하니 상수 씨는 차에 기대서 마치 주먹 좀 쓰는 사람처럼 잔뜩 무게 잡고 있고 누나가 얼굴이 허해져서 헉하며 주저앉는데 제가 알던 드생기세는 어디로 가고 그냥 애기같이 철없는 아줌마였습니다. 야, 나 니들 결혼 엎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큰일 나. 어르신께 내가 잘못했다고 빌게. 내가 뭐 망치려고 찾아간 건 아니고 호텔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따라간 거야. 오해봐. 정말 나 조용히 살 거고 친정도 안 들락거릴 거야. 너희 엎어지면 나 정말 큰일 나. 우리 아빠가 진짜로 나 옥상에서 밀어버리고 당신도 같이 떨어질 거라고 난리도 아니셨어. 내가 생전 처음으로 생긴 올케란 거에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막 그랬어. 내가 좀 못돼서 내가 구박받은 거 현주 너한테 씌우면서 풀려고. 다 미안해. 나도 고졸이라고 뒷얘기 들어가지고 막 그랬어. 그런데 이제 안 그럴 거야. 안 나댈게. 나 출가 외인이니까 어쩌면 이혼당할지도 모르는데 너가 안 봐주면 우리 집 망해. 아빠도 엄마도 저 자식도 너 없으면 저 세상에 간다고 난리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동네 창피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라 하고 보냈는데 찍소리도 않고 잠잠하니 이상하다 싶어서 연락해보니 살아있는지 누님께 득달같이 답장이 오는데 물론 그 일주일 동안 저와 상수씨는 예식장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 넣은 그날 저녁에 누님 혼자 찾아와 절대로 다시는 못된 짓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한 3시간을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 용서를 빌었는데 여전히 차가운 태도로 생각해보마 돌려보낸 아버지는 또 일주일을 끌다가 시댁에 연락을 넣고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시댁 찾아뵈었을 때는 어른들이 헬스케져 있었는데 과연 저 세상 갔다 살아난 누님은 특히 볼이며 허리가 홀쭉해져서 희마리가 없는 것이 측은해 보였습니다. 상견례는 또 안 좋은 기억 떠오르니 관두고 그냥 결혼식 올리자는 아버지의 전언에 반색하며 눈물이 핑 도는 것이 결혼이나 하고 본색을 드러내던가 하지 뭔 깡으로 시작도 안 한 사이에 재뿌리고 신우행세하고 싶어 안달이었나 몰 형님은 참 갑갑하더라고요. 나이 40에 부모님들께 크게 혼나더니만 이제야 사람 관계가 어렵디 어렵구나. 처음 한 사람처럼 확 달라졌는데 결국 기어이 이혼당해서 친정에서 완전 동네북으로 전락해서는 혼수도 뭐 이쁘다고 주냐고 시부모들이 반대하셨답니다. 형님 역시도 자기도 언감생심 기대 안 했다며 너희나 잘 놀고 와 하며 무슨 산골소녀처럼 희죽 웃는데 입 닦을 수 없어 챙겨주니 돌아서서 좋아하는 것 보면 또 짠합니다. 어쨌거나 상수씨 누이니깐 괜시리 나쁜 감정 가질 것도 없고 살살 불러내 둘이 맞는 건 먹으며 다니는데 사람이 단순해서 다루긴 편하긴 합니다. 가끔씩 애기들 보고 오는 날이면 시무룩한 것이 안쓰럽고 보는 저까지 축 처지는 것이 못 봐주겠어서 어차피 트럭 사줄 돈 굳었으니 그 돈으로 형님 소일하고 잔돈이라도 벌 것이 있나 궁리하다가
보기와는 달리 또 손재주가 있어서 애들 준다며 10,000원도 안 되는 손 재봉틀로 핸드폰 케이스며 작은 필통 만드는 게 제법 그럴듯해 작은 미싱 공방 하나 차려드렸는데 이 동네 식탁보 형님 작품이라 할 만큼 대히트를 치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숏커트에 선머슴으로 얼마 전에 차도 사륜구동 지프차로 바꿔서 남성미 폴폴 나는데 우리 형님은 꽃무늬 앞치마 입고 재봉질하며 여성미 뿜뿜하는 것이 곧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시게 생겼습니다. 어찌됐건 이만하면 고졸이지만 며느리 역할 잘하고 있는 거 맞죠?